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봤던 7단원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는 실력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제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셨죠? 예. 어떻게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들에 대해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문제 그렇게 푸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1번부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원리는 그랬어요. 다음 글 보죠. 가장 상위법이자 다른 법령의 기준이 되는 헌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권력이나 다른 집단이 함부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헌법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한다. 이 얘기 했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로 인해서 설명이 되는 원리가 뭐가 있느냐. 민주주의. 첫 번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같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 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입헌주의도 법치주의의 한 부류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보기의 내용은 법치주의보다는 입헌주의에 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분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권력을 분산시켜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러한 하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의 입헌주의가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은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본권이 뭔가 보기 봅니다. 근대 시민혁명 직후에 확립된 인권으로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다.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자유권, 두 번째 참정권, 세 번째 평등권, 네 번째 사회권 그랬는데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권리,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을 권리, 간섭으로부터 배제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그다음에 국민투표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상황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의 자유권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권의 의미 뭐 참정권이 어떠한 거다, 자유권이 어떠한 거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답을 찾기는 굉장히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기본권 제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본권은 무한정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부에 한해서 제한이 된다 그랬는데 그 제한이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사회질서 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질서 유지, 국가안전보장, 인간존엄실현, 공공복리실현. 그러면 여기서 지금 1, 2, 4번은 제한 목적에 해당이 되지만 인간존엄실현은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냐?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죠. 일단.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인간의 존엄 실현. 3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기 내용 보죠. 1번 개인의 무제한적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기본권이 제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기본권의 제한은 모든 기본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은 무한정 제한될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권이 무한정 제한이 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죠.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또 기본권은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3번의 내용은 사실과는 맞지 않죠? 4번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기본권 제한은요. 대통령의 명령으로서도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지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검사가 법원의 재판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가 뭐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만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요. 국가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판을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는요. 검사가 됩니다. 이 검사가 재판부에 법원에 이거 재판해 주세요라고 사건을 넘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는데요. 상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급심의 심판에 불복해서 상급심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 이걸 이제 상소라고 얘기하고.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그 상소한 내용이나 어떤 소를 제기한 내용이 이거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물리는 것을 기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항고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어떤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 처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게 맞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항고예요. 이건 이제 상소, 재판하고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 행위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는 그랬어요. 자, 보기 내용 보면 이 행위는 이것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이런 행위가 무슨 행위냐? 불법행위, 자해행위, 자구행위, 구상행위. 자,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자해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막 해롭게 하는 행위예요.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자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구행위라고 하는 건 자력구제행위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죠. 우리나라 법칙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구행위는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다음 구상행위. 구상행위라고 하는 건 어떠한 조직 내의 조직원의 행동에 의해서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조직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취하는 행위를 우리가 구상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어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파업 주동자에게 회사가 너네들이 파업을 주동하는 바람에 회사의 이익에 손실이 생겼어. 이 손실이 생긴 것 너네들이 책임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구상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일단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는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답 그래서 여기선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 시간에 바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법 제정 시에 국민의 의사를 고려한다. 이거는 뭐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법 집행 시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에게 필요 없는 법이라도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법만 있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사법부는 공평하게 법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여기서는 3번이 된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사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법률에 대한 국민 참여, 뭐 여러 가지 국민 참여의 방법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입법 청원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라 그랬죠? 맞는 얘기고.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배심원이 평결을 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죠. 주민 발의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라고 얘기했고, 주민 청원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의 필요를 얘기하는 문서로 작성해서 요구하는 제도를 주민 청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입법 청원, 주민 발의, 주민 청원이 입법 과정의 국민 참여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국민 참여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법 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가져오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법 제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다음, 정당하지 못한 법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겠죠.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줄어들게 된다.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올바른 법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 제도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입법 과정에 참여하겠죠. 법 개정 공청회에 참여한다.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공청회에 참여하는 거 필요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이것도 사법 과정에 대한 참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한다. 물론 소송을 청구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법 제도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어떤 소송의 절차를 밟는 거지. 그로 인해서 법 제도가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바른 법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내 이주 해외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법치주의를 실현했음에도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하죠. 빈부격차의 해소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인권을 해결한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해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 사회 약자의 차별을 해소한다. 이들이 사회적인 소수자들이고 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차별은 해소가 될 수 있죠.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게 되면 이들의 인권이 보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면 이들의 인권이 보호가 된다?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이주 해외 이송 장애인과 같은 이 보기의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법 지식이나 법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뭐에 대한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 시간에 바로 나왔었는데. 예, 이게 바로 법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준법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고 그런 법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법의식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법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의식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법상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의식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첫 번째.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한다. 피고인의 형량은 누가 결정해요?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죠.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에요. 국민참여 재판은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만장일치로만 결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배심원 9명 가운데서 다수의 결정을 따르게 되죠. 다음, 판사는 배심원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형량,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판사의 결정이,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동일한 일을 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주고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서로 다른 처지에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7단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보장 가운데서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5번이네요. 다음 중 참정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참정권은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선거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피선거권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 공무담임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거권 들어갑니다. 2번 공무담임권 들어가지요. 3번 피선거권 들어갑니다. 4번 거부권. 거부권은 어떠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법률안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법률안의 통과를, 그 법률안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거부권입니다. 이거는 참정권에 해당이 되진 않아요.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거부권,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의식과 법과 그다음에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이 어떻게 확립이 되어야 하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요. 자주자주 변하는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어떠한 의식에 의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단원의 내용 여기서 모두 정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